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열렸던 대장동 재판 항소심 소식입니다. 오늘 열렸던 재판은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선 경선 자금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중에서 비교적 1심이 일찍 끝난 편에 속합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고비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구글 타임라인 때문이에요. 구글 타임라인이 왜 나오느냐고요? 예. 자, 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부분은 과연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유동규는 돈을 줬다 그러고 김용 부원장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날짜는 총 3번인데 그 중에 딱 하루만 특정이 돼 있고 나머지 두 날짜는 특정이 잘 안 돼 있어요.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하루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특정이 돼 있고 그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둘도 뭐 받아들인다. 대충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얼렁뚱땅 넘어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항소심에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돈을 줬다는 바로 그날, 그 중에서도 날짜가 특정된 바로 그날, 2021년 5월 3일이죠.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자,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김용 부원장은 나는 그날 돈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나는 그날 거기 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갔다는 식으로 맞춰버립니다. 사실 2021년 5월 3일 이 날짜를 맞추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됐었어. 아무튼 2021년 5월 3일 이 날짜를 두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하도 나는 안 갔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앞뒤 안 맞는 대목이 많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증거를 너무 많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뭐 없을까? 구글 타임라인 어때? 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이 됩니다. 구글 타임라인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바로 그 5월 3일, 2021년 5월 3일 날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검찰은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자 검찰에서 온갖 협잡을과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조금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힘당 애들이 시비 거는 것과 똑같은 짓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그래, 그러면 감정해보자 라고 합니다. 감정 결과가 글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 결과는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게 될 겁니다. 이 감정인은 자칫 전 세계에서 돌멩이를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감정 결정이 나오자 검찰의 표정은 썩어버립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게 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정, 썩어버린 검찰의 표정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김용 부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핵심 쟁점은 바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2021년 5월 3일 이날 과연 돈을 줬느냐. 자, 이날 돈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와 정민용 회계사 이 세 사람이 유동규의 회사가 있는 유원홀딩스에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의 타임라인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예. 결정적으로 이 타임라인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증거가 없었어요. 유동규는 처음에 이날 자기가 줬다, 낮에 줬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낮에 김용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근처를 안 갔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날 사무실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1년 5월 3일 낮에 유동규와 정민용은 골프장에 갔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야. 낮에 줬다고 하는데 낮에 이 사람들은 거기 없었던 거지. 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낮이 아니라 오후 6시 이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사실 판결이 틀린 거지. 이렇게 말이 돼? 오후 6시. 아무튼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골프장을 다녀왔다라는 진술이 애시당초 검찰 조사 과정이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바 없어요. 돈을 준 날이라면, 그것도 처음 준 날이라면 골프장 갔다 온 날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생하게 돈을 준 상황을 기억한다면 바바리를 입고 왔었고 여기 옆에다가 돈을 끼고 갔었고 햇볕이 따가웠었고 내가 담배를 이쪽으로 피다가 저쪽으로 돌아앉아서 폈고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인데 둘이 같이 골프장 갔다 온 날 그걸 기억을 못한다고?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대목에서 계속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그와 같은 진술을 놓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시간대가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민용과 유동규는요, 맨 처음에 2021년 5월 3일 정민용이 돈을 받아가지고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해요. 어디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런 쇼핑백에 이런 돈이 든 상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동규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다는 거야. 그리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김용이 온다 카더라나. 그러니까 유동규가 야 민용아 너 저기 저 회의실에 좀 가 있어라. 김용 형이 온단다. 그래? 그럼 나 가 있을게. 그래서 정민용은 회의실 가서 담배 피우고 있었대. 근데 보니까 김용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 때였느냐? 햇볕이 따가울 때였다. 였다는 거야. 햇볕이 따가울 때면 오후 6시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아무튼. 자, 이게 첫 번째 진술이었어요. 여기서는 골프장 얘기도 안 나왔었어. 근데 나중에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지. 변호인 측이 유원홀딩스 법인카드를 뒤지다 보니까 얘들 거기 갔었네? 나온 거지. 골프장 간 게 나온 거지. 사실 이게 딱 나오면은 진술이 틀렸다. 유동규 진술이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려야 돼가지고 이게 무죄가 되는 게 정상이야. 야, 유동규 진술 믿을 수가 없어가 돼버려야 돼. 근데 갑자기 유동규 진술을 왜 여기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아니, 말이 돼? 그렇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억하는 애들이 지들 같이
골프장 갔다 온 걸 기억을 못해? 그것도 2번씩이나 갔다 온 걸 기억 못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게 항소심에서는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을 뒤져보니까 2021년 5월 3일 김용은 유동규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이게 구글 타임라인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이고요.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에서 서울 반포 서초동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유원홀딩스는요, 분당 판교예요. 하지만 이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청에서 서초동을 왔다 갔다 한 걸로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타임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예. 자, 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고, PPT가 약간 잘못 만들어졌네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2021년 5월 3일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8시 57분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11시 45분에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시 39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후 4시, 오후 16시 52분, 6시가 아니라 16시 52분, 그러니까 오후 4시 52분, 그러니까 5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서울 반포에 갑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서초동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자, 검찰 주장대로였다면 6시 10분에 경기도 판교 유원홀딩스에 있어야 되는데 당시 김용 부원장은 서울 반포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타임라인이 떡하니 나온 겁니다. 검찰들로서는 난리가 난 거죠.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뭐라고 그런다고? 야, 타임라인을 우째 믿노? 믿을 수 없다! 라고 어거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구글 타임라인 못 믿는다고? 왜 못 믿는데? 정말 얘들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왜 못 믿는다라고 주장하느냐? 조작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요,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삭제는 할 수 있는데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구글 타임라인 삭제해 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통째로 자료를 없애버릴 수는 있어도 자료 자체를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없는 자료를 넣을 수는 없어요. 삭제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요, 검찰도 지들이 수사를 할 때 타임라인 가져오라 그럽니다. 아니, 지들이 필요하면 타임라인 가져오라 그러면서 막상 무죄 증거를 갖다 대니까 못 믿겠다 그런다고요? 최근에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분, 지금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어떤 분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타임라인 갖고 오라 그랬답니다. 구글 타임라인. 근데 이 양반이 구글 타임라인을 원래 기록을 안 한대요. 구글 타임라인을 아예 기록을 안 하는 걸로 설정을 바꿔놨대. 그래서 나는 구글 타임라인 설정을 바꿔놔가지고 기록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봐라, 증거를 인멸했네 그러더랍니다. 아니, 지들은 못 믿는다며. 구글 타임라인 조작이 가능하고 믿을 수 없다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설정을 해서 아예
기록을 안 남기는데 그게 왜 증거인멸인데? 못 믿는 거라며. 근데 왜 증거인멸인데? 예. 지들도 필요할 때는 증거 갖고 오라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쓰면서 예. 검사들이 이렇게 예.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 겉다르고 속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얼굴 바꾸고 태도 바꾸고 태세 전환이 빠른 자들이에요. 이게 과연 정말 검사 맞나? 자, 아무튼 이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현재 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있는 서모 씨라는 사람이고요. 이 서모 씨는 대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관련된 감정인입니다. 아마 엔지니어 이쪽으로 좀 꽤 오랫동안 그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감정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역설계, 뜯어본다라는 뜻이에요. 역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건데 글쎄 구글 타임라인 아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20가지, 최대 100여 가지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건 둘째 치더라도 저는 글쎄 이거 구글 타임라인을 글쎄 조작이 되었는지 일부러 원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감정하라면 모르겠으되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를 물어봤다는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을 정하는 거는 몇 가지 자료가 있죠.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GPS 자료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핸드폰의 위치 정보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그 와이파이 그 정보,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핸드폰 그 기지국 정보,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위치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상당히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위치 정보가 바로 구글 타임라인으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위치 정보를 검찰이 중요한 증거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타임라인도 중요한 위치 정보가 되는 건데 그거를 참 정말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검찰이. 아니 핸드폰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 재판을 하는데 쓰면서 구글 타임라인은 못 쓰겠다? 정말 이거는 놀라울 정도의 뻔뻔함이 아니고서는 차마 쓸 수 없는 주장 아닐까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통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판사가 더 또라이 같아 나는. 참. 자, 문제는요. 검사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는 기자들이 동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기사 꼬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감정키로 선고 지연 불가피. 이거 TV조선 기사인데요. 선고 지연 불가피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얘네들은 재판이 길어지는 게 그게 걱정이야.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선고 지연 불가피 이런 걸 기사를 씁니다. 자, 연합뉴스 한번 볼까요? 김용 2심 구글 타임라인 공방 감정인 정확할 수도 아닐 수도. 얘는 한술 더 뜨고 있네. 구글 타임라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식의 기사를 썼네. 전형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그런 내용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애완견들의 수준입니다. 지들이 보면 모르나? 지 핸드폰에 구글 타임라인 보면 모르나? 정확한지 안 한지 지들이 보면 모르나? 참, 지들이 당장 지 핸드폰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입니다. 이러니 애완견이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슬프다.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토는 행복